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을 꽉 채운 화려한 골드미스이고 싶으나 그렇지 않은 현실판 노처녀예요. 부모님에게는 한숨이요. 친구들에게는 눈치꾸러기죠. 저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시집을 못 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음대 퀸카였거든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졸업하자마자 피아노 학원까지 차렸거든요. 친구들은 학원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전전할 때 저는 원장님 소리를 들었으니 콧대가 하늘로 치솟았죠.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한 탓일까요? 세상 물정 몰라서 학원을 정리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겠다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손 벌려 다시 시작한 학원이 어느덧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동네에서 입소문도 타고 나름 자리를 탄탄하게 잡았죠. 학원 운영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나이가 훌쩍 들어버렸어요.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때는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소개팅은 고사하고 선자리마저 끊겨버렸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주말마다 할 일 없어 뒹굴거리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울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닌데도 급 흥분을 하게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건가 봐요. 한 달 전부터 피아노 학원 바로 옆에서 새로운 학원이 들어오는지 하루 종일 요란하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피아노는 음료를 들으면서 연주해야 하는데 공사 소음으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죠. 공사 시작 전 주의를 부탁했건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수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달려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꽥꽥 소리를 지르며 화풀이를 하다가 온 것 같아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무서운지 슬슬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태권도가 오픈하는 날 이벤트를 하는지 동네 꼬마들이 수십 명은 몰려온 것 같더라고요. 레크리에이션 강사까지 불러 종일 앰프를 켜고 방방 뛰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핑그르르 돌 지경이었어요. 다시 한번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태권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날렵한 외모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오는 태권도 사범님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태어나서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 연예인 빼고 처음인 듯해요. 무슨 일이시냐고 다정하게 묻는데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묵직한지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하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네 꼬마들에게 그 사범님의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멋진 만화 속 남자 주인공과 같은 그 사범님은 저보다 8살이나 어린 30살이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건가 싶으면서도 매일 사범님을 볼 때마다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네가 연예인이냐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범님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예전 연애 스킬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서 인터넷으로 연하남 사귀기, 연하남에게 잘 보이는 방법 등을 검색하며 나름의 준비를 시작했죠. 일단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천천히 스며들 듯 친해지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제 외모도 좀 더 어려 보이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학원 오픈 시간이 거의 일치해서 자주 마주치는데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며 동네 이웃으로 친하게 접근을 했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자 사범님도 저를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통성명도 했지만 나이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피부 관리며 오시며 신경을 쓴 게 빛을 보는 건지 사범님은 제가 자기 또래인 줄 알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 좋은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불금이라 다들 들뜨는 시간인데 조금은 허한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범님도 학원 문을 닫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인사를 나누며 돌아서려는데 사범님께서 이 근처에 맛집이 오픈했다는데 가보셨나고 묻더라고요. 노련한 노처녀는 그 멘트가 작업 시그널임을 직감했죠. 몰라도 안다고 무조건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사범님과 무려 100일 만에 마주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범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본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젊은 나이에 사업을 일구는 마인드며 인성이며 나무랄 데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밝게 웃는 모습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날 2차로 맥주까지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범님도 그 시간이 좋았는지 개인적인 연락처까지 주고받았고 꾸준하게 연락하며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던 그때 사범님이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사한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트리로 아름답게 물든 거리도 걸으면서 다른 연인들 못지않게 분위기를 내보았죠. 그러다가 사범님이 갑자기 꽃다발과 반지를 주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너무 좋아 당장 사귀자고 하고 싶은데 나이를 얼버무렸던 게 마음에 걸려 망설였죠. 그랬더니 사범님은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말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실망을 할까 싶어 미안하기도 했고 지금의 좋은 관계가 깨질 것 같아 두렵기도 했어요. 빈지를 너무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 후회가 되기도 했고요. 몇 날 며칠 사범님의 연락을 피하며 고민하는 사이에 사범님은 애가 탔는지 피아노 학원 앞에서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보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서 고민 끝에 장문의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사범님과 함께했던 제 마음은 모두 진심이었지만 나이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문자를 보내고 그동안 뭐 한 건가 꿈을 꾼 건가 싶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몸살이 오면서 며칠 동안 학원에 나가지 못했어요. 사범님의 답장도 없었고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학원에 나갔는데 학원에 꽃다발과 편지가 배달되어 있더라고요. 흔한 말 하나 할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세상 하나뿐인 당신이면 되는 건데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편지를 읽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사범님이 들어오면서 앞에 순댓국 맛집을 가자고 손을 잡아 끄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범님과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해 마지막 날 밤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해가 온다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칠 때 사범님과 저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서로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나눈 사랑이라서 그런가 낯설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호흡과 온기마저 내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일까 늘 궁금했는데 그날 밤 느낄 수 있었어요. 사범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뼛속까지 멋진 남자였어요. 이런 멋진 남자가 제 남자라는 사실에 콧대가 하늘로 치솟네요. 알콩달콩 사랑하고 있으니 정말 살맛나네요.